자, 우리 Q3번 보겠습니다. 자, Q3번 40번인데, 우리 이제 되게 길기는 한데, 문단은 이제 문장 겨우 4개 문장밖에 없거든요. 잘 볼게요. 자, 카이드프는 꽤나 자주. 자, 우리 그룹 간의 상호작용은 소셜리, 사회적으로 우리 unequal, 불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 equal이 평등한 거고, 우리가 그룹이 상호작용이 좀 불평등하다고 지금 전제를 깔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this is reflected in the fact, 이것이 방금 얘기한 게 사실을 reflect, 반영하게 되는데, 자, 우리 어떤 사실이냐면, 자, in many cases, 여기는 좀 이제 우리 괄호 끊는 걸 잘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자, 우리 이제 여기가 지금 주어가 되는데, borrowing이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차용이라고 하고, 차용이라는 건 빌리다, 빌리는 겁니다. 그죠? 어떤 단어라든지 아니면 construction, 구성 같은 거를, 숫자 2번으로 쓸게요. 자, 말이나 구조 구성들을 차용하는 거, 빌려오는 게 대부분은, 자, 우리 go 하고요. 자, 뒤에 지금 여기 보시면 from 동그라미 치시고 to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래서 from은 우리 from A to B잖아요. 그죠? A에서 B로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일단 A 볼게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냐면 the more powerful or prestigious group. 자, 더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prestigious 하다는 게 특권이 있다는 뜻인데,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그룹에서 어디로 가냐면 덜 선호되는, 덜 힘이 있는 그런 그룹으로 간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그래서 힘이 센 여기에서 힘이 약한 대로 우리가 말이나 구성이, borrowing이 일어난다, 차용이 일어난다 라고 지금 첫 번째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language, 언어인데 사회적으로, 자, 우리 지금 쌤이 less favored one에다가 지금 B라고 해놨는데 그대로 이어가지고 쌤 여기 B라고 할게요. 사회적으로 subordinate하다는 게 종속된 이라는 뜻입니다. 자, 밑에 있다는 뜻이 되겠죠? 종속된 그룹의 언어가 보통은 여기 이렇게 먼저 가로치시고, 자, 우리가 접촉에 처음에 힘센 그룹이랑 힘이 약한 그룹이랑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접촉의 초기에는, 꽤나 초기에는 그것들이 제공을 한대요. 자, 터미놀로지는 용어 단어거든요. 자, 뭐에 대한 거냐면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관습,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 사회적으로 하는 게 있어, 아니면 물건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용어를 제공을 할 수도 있대요. 힘이 약한 그룹이. 보통은 힘센 데서 힘이 약한 데로 내가 퍼뜨리고 단어를 주고 한다고 했는데 이 반대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용어가 요것들이 speakers of the more powerful group, 더 힘센 그룹의 사람들이 이전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 잘 모르는 물건들이나 관습들에 대해서, 자, 화살표 좀 다시 그을게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방금 얘기한 요 두 번째 문제 시작하는 부분, 요 부분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죠? 힘이 약한 그룹이 조금 주기도 하는데, 근데 the effect of the contact in that direction, 자, 그 방향으로의 이 효과, 접촉의 효과는 더 나아가지 않는답니다. 이것보다는 더 이상 추가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문장 예외라고 쌤이 한 거는 힘이 센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힘이 약한 데가 있는데, 반대 경우가 가끔 접촉의 초기 단계에는 이렇게 반대 경우에 가는 경우가 있댔어요. 그죠? 접촉 초기 반대 방향으로 in that direction, 요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거 이상으로는 추가로 나아가지 않고, 이제 다음 문장에 나오겠지만 원래대로 힘이 센 그룹에서 힘이 약한 그룹으로 이 방향으로 가더라가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중간에 잠깐 이게 껴있는 거예요. 다시 가서, 자, in some cases,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 건데, 자, 에즈 세모 치시고, 자, 우리 다루그 언어라는 게 있답니다. 그게 호주 시드니에 있는 건데, 그게 또 동격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원천이었답니다. source, 뭐의 원천이냐면 가장 초기에 론도 마찬가지 빌림, 차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서 빌려온 거냐면, 자, indigenous가, 자, 원주민의 토착민이라는 뜻이에요. 자, 호주 원주민, 호주가 지금은 이제 백인들이 많이 살고 이제 이주를 가가지고 살지만 원래 살고 있었던,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북미 원주민들, 인디언이라고 하는데 거기처럼 원래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런 원주민의 언어에서 여기에서 그다음 into, 지금 이제 백인들이 갔으니까 영어로의 어떤 초기적인 빌려온 그런 원천이 있었는데,
요것처럼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루그 언어고 이게 영어로 쓰는 백인들의 언어 이게 있는데 이때 이렇게 빌려주는 초기가 있었어. 그렇긴 한데 그 언어 그죠? 이 다루그 언어라는 거에 fate가 우리 운명인데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 extinction 여기 별표 칠게요. extinction이 멸종 사라지는 거. 결국에는 그 언어가 멸종되게 됐다는 거죠. 왜냐면 이 힘센 영어 있잖아요. 그죠? 영어가 점점 여기로 이제 힘을 퍼뜨려가지고 힘이 약한 다루그 언어가 결국에는 이게 멸종되게 됐다라는 게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자, 근데 뭐 한 다음에 그렇게 됐냐면 after obliteration of many speakers. 자, 그 언어의 화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나서, 사라지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는 그 언어를 쓰는데 그 밑에 자식들, 손자들 있잖아요. 그죠? 점점 더 그 언어를 안 쓰게 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갔는데 처음엔 당연히 한국말 쓰다가 그 밑에 자식들은 점점 이제 한국어 안 배우고 영어를 써가지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언어, 한국어라는 언어, 좀 한국어는 크긴 하지만 그 언어가 멸종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e remainder, 남아있는 사람들은 The varieties of the English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의 여러 가지 변종들 영어가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어의 변종들로 shift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언어랍니다. 어떤 사람들의 언어? 그들을 지금 방금 이 힘이 약한 그룹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가 힘이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억압 이것도 별표 안 치겠습니다. 억압했던 사람들의 언어인 영어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힘센 사람들의 언어, 힘센 그룹의 언어가 힘 약한 사람들의 언어를 지배하게 된다, 억압하게 된다, 그걸로 바꾸게 된다, 전환하게 된다 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우리 요거 두 개 이렇게 땡땡 한번 쳐볼까요? 자, 우리 감정이랑 그 다음에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인데 요게 이 글의 키워드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자, 이게 우리 considerable은 상당한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of 다음에 이렇게 추상명사가 나왔을 때 형용사처럼 해석을 하면 된다 라는 거 문법적인 거 하나 챙겨두고 아무튼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자, 감정이랑 의사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 포함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은 적용입니다. 자, 다양한 도구들을 적용한 걸 포함을 하는데 자, 우리 여기서 afford는 pp로 쓰여가지고 원래는 제공하답니다. 자, 신경과학에 의해서 제공된 어떤 도구들을 적용을 포함을 하는데 뭐 이제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stream, 흐름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리터레처는 여기서 문헌이란 말로 쓰였는데 문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 논문이라든지 도서관에 있는 그런 책들, 종이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논문들, 문헌들의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이 조사한답니다. 뭘 조사했냐면 사람들 조사했는데 뭘 가지고 있는 사람? 뇌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대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게 1번, 2번 그 다음에 어떻게 특정 뇌에 있어서의 손상이 근데 그게 우리 알려졌는데 뭐 하는 것으로 알려졌냐면 우리가 responsible for가 여기서는 담당하는입니다. 어떤 특정한 인지적인 기능을 담당한다고 알려진 뇌의 특정한 부분의 손상이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 두 가지를 연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입 부분이에요. 자, 뇌 손상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그 손상이 뇌의 이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제 라고 알려지는데 부분이 손상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 건데 이 연구의 한 가지 예시가 자, 이제 안토니오라는 사람의 연구였답니다.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자, 우리가 자 여기 밑줄 감정적인 부분이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 손상을 입었을 때 이것이 실제로는 자 reduce 여기 표현 치겠습니다. 줄인답니다. 자, 효과를 줄이는데 뭐의 효과를 줄인다? 의사결정의 효과를 줄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뒤에 나오겠지만 선생님이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감정 있고 이게 지금 의사결정이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감정이랑 의사결정은 상관이 없다는 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요 글에서는 이거 두 가지를 연구를 했다고 했는데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뇌 부분이 손상되니까 의사결정도 떨어지더라. 이게 떨어지니까 이게 떨어지더라라는 게 지금 이 글의 연구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뒤에 이어서 볼게요. 자, 그래서 좋은 의사결정은 프로덕트 산물인데 뭐의 산물이냐면 자, 뇌 감정적인 부분의 산물이랍니다. 자, 근데 그 뇌 감정적 부분이 자, 일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통째로 in conjunction with는 뭐뭐와 함께라는 뜻의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자, 뭐와 함께 일하는 부분이냐면 deliberate part. 자, 우리 요거는 또 이것도 별표 칠까? 자, 우리 숙고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숙고한다는 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깊게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이성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래서 뇌 이성적인 숙고하는 파트랑 함께 해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뇌 감정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것이 여기 짝대기 하나 긋고 두 개 긋고 이것이 contradict, 이것도 별표 칠까? 대조된답니다. 자, 우리가 가정인데 무슨 가정, 뭐의 가정이냐면 전통적인 경제학의 가정과 모순이 되는 거랍니다. 선생님 방금 얘기한 거예요. 기존에는 전통적으로는 감정이랑 의사결정은 별로 관련 없다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연구해보니까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연구한 거는 감정이랑 의사결정이랑 상관이 있어. 중요한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모순된다, 대조된다 라고 지금 뒤에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뭐라고 했냐면 웨어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감정이 역할을 한대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뭐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옛날 경제학에서는 감정이 의사결정에는 안 좋아, 상관없어 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다, contradict 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자, 데디아가 it is assumed는 가정이 되는데, 데디아로 가정이 되는데 의사결정이 can be modeled, 모델이 될 수가 있답니다. 자, 뭐의 모델이 될 수가 있냐면 자, 만들어지는 것.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스토익하다는 거는 냉정한 거예요. 냉정하다는 게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인 거냐면 뒤에 나오지만 감정이 없다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죠? unemotional, 냉정하고 감정이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걸로 모델이 될 수가 있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이유랍니다. 의사결정이 자, 옵티멀, 이상적인, 최적인 경우이다 라고 해줬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자, 이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의사결정이 자, 모델이 될 수가 있다. 우리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멋있고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자, 의사결정이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건데 의사결정이 만들어지는 거야. 의사결정은 어떨 때 모델이 되는 거냐면 냉정하고 감정 없는 방식으로 해야 그게 모델이지 라고 가정을 했다는 건데 그건 어떻다? 컨트라딕트 한 거야. 우리 뇌 연구한 거 보니까 그거 아니야 라고 지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짝대기 또 두 개 긋고 근데 증거는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연구해봤더니 과학 연구, 신경과학 해봤더니 아니야. 이야기한대. 감정이 실제로는 중요한 역할을 해. 그 다음에 긍정적인 역할을 심지어 한다 라고 정리한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 가정,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감정이랑 의사결정과 연관이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해, 중요한 역할을 해 라고 했는데 중간 부분에 경제학 얘기가 나와가지고 경제학에서는 감정이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역할을 해. 그러니까 의사결정이란 냉정하고 감정 없이 해야지 라고 하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거 아니다 라고 정리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자, 엄마 고양이가 있는데 자, 우리에서 텔 하기는 게 말하다라고 해도 좋은데 우리 구별하다라고 할까요? 자, 구별할 수 있답니다. 어떤 키튼, 새끼 고양이가 belong to them, 그들에게 속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새끼가 내 새끼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when litters 우리 새끼 얘기하는 건데 새끼들이 are mixed up, 섞여 있을 때, 그러니까 남의 새끼랑 내 새끼랑 좀 뒤섞여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사용을 한답니다. 자, 자기 새끼의 어떤 냄새를 사용을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자, 그들을 자, offspring of the other mothers. 다른 엄마 고양이의 offspring도 여러분들 새끼죠? 새끼란 말 되게 많이 나오네. 자, 요거로부터 distinguish 구별하기 위해서 냄새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구별할 수 있다. 그죠? 자기 새끼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자, when faced with the selection of kittens. 자, 고양이들을 고르는 상황에 어떤 직면했을 때, 내가 이제 내 새끼를 구별해내야 돼, 이런 걸 직면했을 때, 근데 걔네들이, 새끼 고양이들이 have wandered가 여러분들 헤매다라는 뜻이에요. 좀 길 잃고 헤매고 있어. 자, 둥지에서, 그죠? 우리 집에서 헤매고 있는 이런 새끼들 골라야 되는 상황에서, 자, 그녀 자신의, 그 다음에 그녀 자신의 애가 아닌, 그죠? 그들의 다른 고양이들이 그게 있는데, 그 엄마 고양이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엄마 고양이는, 자, 우리 favor 하는 게, 원래는 선호하다, 뭐, 좋아하다라는 뜻인데, 자, 그녀 자신의, 그죠? 자기 자식만 이렇게 선호하는 것 같지? 자기 자식만, 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편애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내가 구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굳이 내 새끼만 챙기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할 때? When retrieving them. 그들을 되찾아올 때, 내가 우리 네스트에 있는데, 우리 둥지라고 안 하고, 이제 그죠? 고양이 뭐라고 하죠? 고양이, 우리는 아니고 고양이 집이 있는데, 여기 새끼들 고양이들 막 나갔어. 그걸 이제 다시 되찾아오는 걸 리트리빙 한다고 하는데, 되찾아올 때 굳이 자기 새끼들만 편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한데, 우리는 여기선 이 문장은 좀 뒤에서부터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 얼도 세모치고, 자, 우리 디스트레스 하던 게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그냥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는데, 그 스트레스를 주는 목소리가 새끼 고양이들, 길을 잃어버린 그죠? 둥지에서 길을 잃어버린 새끼 고양이들의 목소리가 알려져 있답니다. 뭔 것으로 알려져 있냐면 아주 강력해. 그죠? 우리 새끼 고양이들 울음소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게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자, 여기는 가주어고 뒷부분이 여기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여기가 진짜 주어가 되는데, 자, resist retrieving them. 그들을 다시 데려오는 걸 우리 resist, 저항해, 안 하려고 해. 아, 나 몰라. 울든지 말든지, 아, 나 내 새끼 아니니까 안 챙겨. 라고 하는 게, 그 엄마가 저항하려고 하는 게 어렵대요. 왜?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자, 우리 리가드 스톱은 상관없이. 자, 뭐는 상관없이 그 애들이, 자, 우리 whether they are hers, 그들이 그녀의 애인지 아닌지 그런 거랑 하나 상관없이 그게 엄청나게 시끄러우니까, 그죠? 시끄러우니까 어쨌든 간에 데려와야 돼. 데려오지 않는 거가 되게 힘들어. 그렇기는 하지만 왜 그거를 편애를 안 하고 그전 내 새끼 남의 새끼 다 챙기는지에 대한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생에서는, 자, 이 울부짖는, 밖에서 오픈된 환경에서 지금 이 울부짖는 새끼 고양이들이, 자, 가능성이 있답니다. 포식자들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어. 방금 얘기했지만 시끄러우니까. 자, 그래서 그것이 bad news, 나쁜 뉴스래요. 자, for any other kitten. 내가 이게 내 새끼든 남의 새끼든 어떤 새끼 고양이한테는 다 나쁜 그 뉴스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부엉이가 됐든 더 고양이보다 큰 동물이 와가지고 잡아먹으면 죽으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나쁜 소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어져가지고, 자, 이 울고 있는 고양이, 어떤 고양이든 간에 새끼 고양이든 간에 재빠르게 레스큐, 구조하는 게 good strategy, 좋은 전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뭐 하기 위해서? 여기 그들이 during unwanted attention. 자, 원치 않은 어떤 관심, 그죠? 포식자들의 이런 관심을 끌어당기는 걸, 그죠? 관심 끄는 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찌 됐든 간에 내 새끼든 남의 새끼든 빨리 데려오고 편애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좋은 전략이다. 그게 아마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